안녕하세요. 노란연못입니다. 포카치아 작업 영상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발효종은 스위트스티프입니다. 달콤하고 되직한 발효종인데요. 발효종이 뭐 신맛도 없고 건강하고 빵이 잘 나온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작업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작업은 조금 이제 안 좋다기보다 조금 부족한 경우 사례로 진행하고 있어요. 좀 신맛이 있다거나 오랜만에 냉장고에서 꺼냈다거나 상태가 좀 의심스러울 때는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빵 좀 가볍게 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신맛도 줄일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이제 스위스티프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평소에 가지고 있는 발효종으로 한다 그러면 설탕 양은 그 본 반죽에 사용해 주시면 되고 수분율은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레시피는 하단에 적어둘 거고요. 발효종은 중앙 채취가 제일 건강하고 맛도 좋겠죠. 먼저 설탕 녹인 물에 발효종 풀어서 반죽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스위스티프 같은 경우는 이제 되직하기 때문에 좀 더 가볍고 촉촉한 빵 낼 때 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설탕이라던가 버터 함량에 있는 브리오시 같은 거나 식빵에 낼 때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포카치아에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포카치아 식감이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식빵 포카치아라고 할 만큼 좀 부드럽고 뜯어먹기 좋은 식사빵으로 많이 하는 편인데요. 사워도우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오토리즈는 한 2시간 정도 저온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22도에서 26도 사이? 상온이다 그러면 4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적당하고요. 만약에 날씨가 덥고 지친 때다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저온에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분율을 높여주고 반죽이 좀 더 글루텐 형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저온에 들어가면 오토리즈나 발효는 저온에 들어가면 전체 볼륨감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저온에서 작업되면 아무래도 좀 수축하는 거니까 만약에 좀 가볍고 좀 볼륨감 있게 내고 싶다 그러면 전 작업을 그냥 상온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름엔 좀 예외겠죠. 여름에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구조니까. 오토리즈는 가볍게 반죽한 다음에 상온에서 두시거나 저처럼 저온에서 조금 더 길게 두시거나. 효소와 수화의 작용은 온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온도가 너무 높아서 반죽이 지치면 효소가 과효소되기 때문에 그건 안 좋겠죠. 발효종이 이제 피크가 되면 처음에 꿀하고 물, 약간 설탕을 녹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설탕, 아까 발효종에 사용되지 않은 양으로 계량해가지고 반죽해 주시면 되고요. 발효종이 되직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뜯어서 좀 늘려서 뜯어서 좀 넓게 펴는 듯 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좀 편해요. 만약에 이제 기계 반죽하신다 그러면 전체 단계적으로 혼합해 가면서 한 8분 정도 반죽해 주시면 되고요. 손반죽인 경우에는 따로따로 나누어서 좀 더 반죽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먼저 발효종하고 꿀, 설탕, 약간의 물 녹인 내용을 먼저 반죽해 주신 다음에 휴지하고 소금하고 좀 휴지하고 오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계 반죽일 경우는 따로 휴지는 중간에 안 가져가셔도 되고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한 8분에서 10분 정도. 포카치아 같은 경우는 100% 글루텐 작업을 100% 하지 않기 때문에 손반죽하기 좋고 좀 편하게 작업해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30분 정도 휴지한 다음에 소금 반죽해 주시고, 저희 소금이 저는 블랙 소금이라 좀 약간 까맣죠. 블랙 소금 장점은 반죽하면서 색깔이 잘 나와서 잘 섞였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한국의 약간 죽염 소금 비슷해요. 느낌, 맛은. 반죽이 좀 더 고소하고, 염도는 좀 낮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1.8에서 2% 정도 혼합하고 있어요. 천일염 같은 경우는 1.5% 괜찮겠죠.
소금 반죽하시고 이제 30분 정도 휴지를 하는데요. 만약에 온도가 높으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반죽 온도를 24도에서 26도 사이를 맞추기 위해서 중간중간 냉장고에 넣고 있어요. 만약에 여름에 아닌 경우에는 그냥 상온에서 30분 정도, 평균 30분 정도. 여름엔 만약에 온도 높다 그러면 짧게, 겨울엔 좀 더 길게 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기준은 반죽을 이렇게 늘려봤을 때 부드럽게 늘어나는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오일 반죽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눌러가면서 반죽을 해주시고, 반죽은 전체가 골고루 혼합된 게 확실하게 보이고, 전체가 반죽이 좀 안정될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오일 반죽까지 전부 다 한 다음에 이제 폴딩을 하는데, 똑같이 한 말씀대로 글루텐 다 잡지 않기 때문에 폴딩은 지금 2번 정도 작업을 하고요. 기계 반죽 하신 분들은 반죽 다 한 다음에 1시간 정도 후에 한 번 정도 해서 반죽을 좀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폴딩하는 타이밍은요, 보시면 좀 부드럽게 늘어나는 유연성이 좀 생길 때까지 두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폴딩을 하는데 당겨 올라오고 너무 탱탱하다 그러면 폴딩을 좀 더 휴지시킨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폴딩으로 글루텐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소분해 중요해주고, 전체 반죽을 손반죽하면 고르게 되질 않잖아요. 그걸 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수분율이 굉장히 높아요. 90% 정도 되기 때문에 폴딩은 뭐 늘려 펴기보다는 그냥 코일 폴딩으로 작업해 주시는 게 편하고, 시간이 갈수록 두 번째, 세 번째는 진행하지 않지만 어쨌든 갈수록 좀 조심스럽게 천천히 진행을 하고, 두 번은 제가 지금 30분 간격으로 했고, 마지막은 지금 성형할 때 지금 1시간 이상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코일 폴딩으로 성형을 하고요. 전체 발효는 사실 지금 4시간, 지금 24도에서 26도 4세제 4시간 반 정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이 식빵 포카치아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는데, 좀 도톰하게 구워요. 도톰하게 구워서 내상이 좀 이렇게 뜯어 먹을고, 뭐 이렇게 샌드위치 같이 만들어 먹을 수도 있게. 그래서 도톰하게 굽는데, 조금 먼저, 예를 들면 다른 반죽 기준으로 가성형 시점에서 지금 패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성형이라는 걸 또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2차를 저온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성형보다 훨씬 전이죠. 1차 발효가 조금 완성되기 전. 만약에 전체 상온이다 그러면 가성형 패닝하고, 저온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1차 발효가 끝나기 조금 전에. 왜냐면 이제 패닝하기 전에 안 됐잖아요. 수분이 패닝을 하고 약간 휴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면 좀 반죽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온에 들어가죠. 지금 저온이 끝난 상태예요. 저온 8시간 정도 했고요. 수분율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전체 볼륨감도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지금 이거는 이제 약간 발효도 미발 상태인 정도예요. 한 90% 정도 미발 상태에서 성형해 주시면 돼요. 성형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토핑 올리고 손가락으로 찔러주는 거죠. 지금 오늘 영상 제일 중요한 건 손가락으로 찔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줄이지 않고 보여드릴 건데, 포카치아가 큰 기공을 빼잖아요. 위로 올리고, 내상은 조금 사실 그 기공을 크게 하지 않고 촘촘하고 부드럽고 촉촉하게 해주는 게 포인트인데, 찌를 때 위에서 찌르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지그시 밀듯이 큰 기공을 스며시 밀어 올려요. 지금 이게 15, 10인데요. 사실은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 보여드린다 한 번 더 작업을 했는데, 좀 작업을 하다 보면 영상 보여드릴 때는 약간 너무 오버해서 작업하는데, 사실은 아까 이미 끝났고요. 한 번 정도 하는데 한 3cm에서 5cm 손가락을 좀 약간 편 상태에서 지그시 밀듯이 큰 기공을 위로 올려주시는 게 내상도 부드럽게 나오고, 너무 안쪽에 기공이 크지 않고 큰 기공을 위로 올려주는. 근데 약간 한 10분, 15분 이렇게 좀 이제 둔 상태예요. 성형으로 폭폭폭 이렇게 밀러서 올려주고, 10분, 15분 지나면 또 큰 기공이 위쪽으로 형성되면서 안쪽은 식빵처럼
사우도우랑은 좀 다르죠. 식사빵, 같은 식사빵인데도 좀 더 부드러운 내상을 낼 수 있는 보카치아입니다. 지금 제 좀 오븐이 열이 요새 좀 더 불안정해서 위쪽이 좀 약간 열선 부분에 가운데가 좀 강해서 타고 있는데 온도는 200에서 220도 정도예요. 사우도우랑 비슷하지만 약간 낮은 상태. 오일이 있기 때문에 설탕하고 오일 들어가니까 약간 낮지만 그래도 하드 계열로 높은 상태로 익혀주시면 되고 구운 다음에 갓빵으로 꼭 즐겨보시고요. 하단에 자세한 내용 적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